문법에서 중세국어의 품사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품사를 알려면 형태소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주된 표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무엇으로 끊어적기로 먼저 바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형을 가지고 형태소를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걸쳐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축약, 탈락된 것도 하나의 뭘로? 독립된 형태소로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불이 깊은 남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의 불이 깊은 남간의 불휘라고 하는 것은 불휘 플러스 2로 분석돼야 된다. 다만 2 모음 다음에 2니까 이게 생략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조사라고 하죠. 주격조사 중에 그 생략되어 있으나 뭐로?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한다. 또 하나, 용언,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기본형을 알아야 된다. 기본형을 모르면요, 이거 형태소 분석이 전혀 안 됩니다. 특히나 사맞다와 같이 사라진 글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문장에 표기될 때 생긴 발음상의 변화는 무시하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서 가래요미라고 하는 말은 구별함이라는 뜻인데 갈해다, 가래다에다가 옴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끊어가지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형태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현대어를 가지고 유추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어적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끊어 적어야지 먼저.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라고 끊어 적은 상태에서 우리가 안 쓰는 단어 가말 내지는 긋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어로 번역을 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라고 현대어로 번역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샘 플러스 이, 깊은 물 플러스 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라는 몇 개의 단어? 9개의 단어다. 9개의 단어를 다시 현대어로 보자. 그랬더니 명사, 이, 조사, 깊다, 형용사, 물, 명사, 조사, 부사, 동사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 9개의 단어가 다시 뭐해? 끊어줘야죠. 끊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끊어줘요. 이제 중세국어로 끊는 거야. 샘 플러스 이, 깊은 물 플러스 은, 가말 플러스 에, 아니 그칠세.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끊어요. 뭘로? 형태소로 끊죠. 깊다에다가 은이 붙었겠네요. 긋다에다가 을세가 붙었어요. 어미가. 요 두 개, 즉 뭐야? 요 용언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라? 다시 끊어보니까 몇 개? 11개의 형태소로 나뉘어진다. 샘, 이, 깊, 은, 물, 은, 가말, 에, 아니, 긋, 을세. 이렇게 빠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국어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한다? 이어적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끊어 적어라. 끊어 적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아니,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안 쓰이는 단어는 외운다라는 전제를 깐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어로 번역을 해라.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단어를 분석하고 그 단어를 분석한 상태에서 용어는 다시 어떻게 해라? 형태소 분석해서 전체 형태소를 쪼개서 보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언과 조사. 자, 체언과 조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조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체언도 중요하지만 중세국어에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때 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어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조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둡니다. 일단은 명사 부분을,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요. 그죠? 명사 부분은요, 고유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이 고유명사보다는 의존명사에서 보편성 의존명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어성, 서술성, 부사성, 단위성. 즉 무슨 소리냐?
주어성이라는 것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죠. 서술성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따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성, 뭐뭐까지, 단위성. 자, 번, 섬, 말, 살. 이때 말이라고 하는 건 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랭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쌀 한 말, 쌀 두 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자, 요런 것들이 이제는 의존명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읽을 줄만 안다면 사실 현대국어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에 대명사 보겠습니다. 대명사에는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보면요, 똑같아요, 현대국어하고. 나 1인칭, 너 2인칭. 근데 3인칭은 없네요. 제기대명사, 저, 미지칭, 누구가 되겠죠? 자, 부정칭, 아무가 있네요. 자, 그런데 밑에 살짝 보니까 나의 낮춤말, 저가 없다. 현대어와 다른 점. 그 다음에 그대는, 현대어는 자네, 당신, 여러분의 의미다. 이때 그대가. 근데 현대어 그대는 그냥 시적으로 변화한 거니까 필요가 없고요. 3인칭의 당신의 의미를 갖는 제기대명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는 현대의 자기가 아니고 당신이다. 요거. 자가가 아니에요. 그대의, 당신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특별하게 저기할 건 없고요. 여기서 이여기, 그여기, 려기, 여기, 거기,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석. 자, 요거 뭐 볼 거 없고 여기 현마. 요 단어는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마 무슨 뜻이라고? 얼마 이런 뜻이다. 뭐 다른 거는 정리할 게 없네요. 다음에 수사 보겠습니다. 수사. 차례를 나타내는 전미사 제가 양수사에 붙으면 서수사가 된다. 하나가 양수사인데 거기다가 차이가 붙어 내지는 자이가 붙어. 그러면 하나 차이. 그럼 뭐야? 첫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유역의 양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똑같네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뒤에 히읗이 붙어요. 히읗 고경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다음에 한자어 같은 경우는 현대어와 같다.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보겠습니다. 조사에는 주격조사가 있다. 주격조사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이하고 가가 있죠. 근데 가는 근대 국어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중세 국어에는요, 이만 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이 앞에 자음이 있나요? 추성에? 그래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 모음만 있나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공집합? 아니요. 영조사 내지는 제로격조사라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모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가 되겠죠. 그죠? 이가 되면은 이게 발음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써버린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휘 했는데 이게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한글로 표기할 때는 체언이 합쳐 쓰고 한자는 따로 쓴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 대장위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야. 붙여. 하지만 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영조사, 제로격조사는 표기상 쓰이지 않은 거지 발음은 되었다.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형태의 주격조사 지금도 있죠. 높임, 깨서, 개어서. 자, 높임 명사 뒤에 쓰인다. 에이셔 현대어를 에서다. 단체 명사 뒤에 쓰인다. 서 일반 명사 뒤에 쓰인다. 사공셔 요거예요. 자, 표시를 할까요? 그러면 끼셔 내지는 뭐야? 에이셔 여기까지겠네요. 그 다음에 사공셔 니라셔 누구 이라셔가 되는 거예요. 니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건 좀 전에 읽었던 거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목적격 조사 보자. 목적격 조사는요, 우리는 을과 르이 있죠. 을과 르는요, 자음 뒤냐, 모음 뒤냐에 따라서 르이 쓰여요. 문제는요, 알과 랄인데, 이거는 이 아래아가 양성모음이라는 거, 의가 음성모음이라는 걸 안다면, 양성모음 다음에는 R이 쓰이고요. 양성모음 다음에는 R이 쓰이고요. 음성모음 다음에는 을이 쓰였다. 아하, 모음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알과 을, 랄과 르의 교체는 아음절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요게 이제 현대국어의 차이죠. 현대국어는 앞에 자음이 있느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을과 르만 나뉘어지는데 중세국어는 이게 모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시 나눠지는 세분화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닝급, 위, 필 등은 리을만 표기되지만 여기 알과 을이 결합하면서 양모음 아래아나 을과 강모음으로 만나서 탈락한 걸로 본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거는 나오면은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돼야지 학생들로 하여금 외웠나 안 외웠나를 내지는 않습니다. 관형격 조사. 요것도 별표 쳐야겠죠. 나란말싸미 띵극에 달아 하면서 많이 했던 거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옷. 시옷은 무정명사 다음이거나 높임의 대상 뒤에 쓰인다. 기왕의 집. 높임의 대상이죠. 나라, 말싸미, 나라. 요것도 높임의 대상이죠. 근데 무정명사니까 책상의 다리 할 때도 시옷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애나 의는 무정명사가 아닌 뭐겠어요? 그렇죠. 유정명사 뒤에 쓰인다는 거예요. 유정명사이면서 아래하죠. 즉 뭐야? 양성모음 뒤에. 의죠. 음성모음 뒤에 쓰인다는 거예요. 말이죠. 말. 유정이잖아. 감정이 있잖아. 애가 쓰였다는 것은 아라고 하는 뭐예요? 양성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구죠. 구. 음성이죠. 음성이니까 뭐가 쓰인 거야? 의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무정명사는 무생물을 가리킨다. 시옷은 현대국어에서 사이소리로만 쓰이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도 사이소리로도 쓰였고 언제나 표기되었다. 만약에 이로 끝난 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이가 그냥 탈락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미의 그럼 뭐야? 어미의가 아니라 어미. 아비에 그럼 뭐야? 아베. 아기에 그러면 아게. 이런 식으로 요 이가 탈락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격조사 하가 붙는 거죠. 하 높임의 명사 뒤에 하 닝금하 그러면 임금한테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달하 그러면 이건 뭐야? 달을 의인화해서 높임의 대상이죠. 달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명사 뒤에는 아나 야가 쓰였다. 아나나 장자야 이건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나 이여 이것도 감탄해입니다. 관세음이여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혹격조사 하가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사격 조사로 갈까요? 와 이제부터 복잡해져요. 자 부사격 조사 간단합니다. 애와 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요걸 보세요. 요걸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아 플러스 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성모음 뒤에요.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성모음이에요. 얘는 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모음 뒤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죠?
처소 부사격 조사는 예, 원칙이나 에나 의가 쓰이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외적인 표 다음에 나옵니다. 그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게 기본인데 요거 에와 의를 표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원래는 이게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로도 사용된다. 앞에, 낮에, 봄에, 밤에, 밭에, 곳에, 집의, 곁의, 적은 시간이야. 의, 밖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할 때 애가 되겠죠. 예서 여기 끊어보자. 끊어보니까 이건 양성, 이거는 음성, 이거는 이몸 이렇게 되겠네. 그지? 에서 의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 음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귀에서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에게서에 해당한다. 내지는 에서에 해당한다. 요걸 빼고 허공에서, 그러면 허공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로 내지는 의로가 있다. 아로 내지는 의로는 의로에 해당한다. 이거는 양성 모음 다음에, 이거는 음성 모음 다음에. 비교부사격 조사,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할 때 와는요 연결조사가 아니죠. 비교부사격 조사죠. 마찬가지예요. 나란 말싸미 딩극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비교부사격 조사가 되겠다. 도군 내지는 두군, 이거는 뭐야? 보다에 해당한다. 양성과 음성이겠네. 그죠? 호박, 도군, 호박보다 더 곱더라. 호박은 보석이죠? 요거 조심하시다. 요거 잘 모르나요? 주격조사가 아니네요.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과 일치하시니 비교부사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와 뭐뭐보다, 널라와 너보다, 에게 역시 보다래요. 자식에게 지나고 하지만 이걸 처소부사격이 아니라 비교부사격으로 자식보다 지나고 뛰어넘고 낮고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런 거는 진짜 헷갈리겠다. 그죠? 왜 헷갈려? 다른 것과 헷갈린다는 거야. 그죠? 이런 거는 주격인가 아닌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오케이? 서술격 조사는 우리는 이다가 하나 있죠. 그죠? 이다. 그래요. 이다예요. 여기도 이다예요. 별거 없어요. 현대국어 이다와 쓰임이 같아요. 형태와 환경은 중세국어 주격 조사와 같대요. 문제는 이 이다가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 현대국어도 활용을 하죠. 문제는 뭐야? 이 뒤에 기억이 오면 기억이 탈락된대. 책이고,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볼펜이다 라고 할 때 책이고가 책이요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씨. B. 자, 이 뒤에 디귿이 오면 디귿이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뀐대. 이다가 아니라 이라, 이더라가 아니라 이러라, 이도다가 아니라 이로라. 와우. 자, 이 다음에 선어 말음이 오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셋이 직업이 한 가지 오말이 아니라 오로, 한 가지 이오로, 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롬으로 이렇게 쓰였다. 옴이라고 써야 되는데 롬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조사 봅시다. 와와 과는 맨 뒤에 오는 체언에도 연결돼. 요거 헷갈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현대국어 볼게요. 하늘과 땅은 주야로 밤낮으로 물 위에 떠있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물 위에 떠있도다 할 때 땅은이죠. 근데 여기는 땅과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라고 한 거는 이게 히읗고경이에요. 여기 히읗 플러스 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도 와나 과를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하고는 뭐야? 부인도 목숨이 10달 하고 일에 남았구나. 부인도 목숨이 10달 하고 요거 하고죠. 일에 기태 계셨다.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다음에 몇 모든 사람이 막다히며 디세며 돌하로 튀거든. 모든 사람이 막대기며 기와며 돌로 치거든. 여 낮이여 밤이여 낮이며 밤이며 이렇게 돼요. 랑 너랑 나랑 거북이랑 바둑이랑 머리랑 다리랑 이것도 이제 접속조사고요. 보조사 봅시다. 보조사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은는 는 이거 뭐야? 양상 음성 양상 음성 지금하고 똑같아요. 또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 야예요. 이 각시야 내 언니는 마자매 맞도다. 이 각시야 말로 내가 언니는 어들어 마자매 마음이 맞도다. 곧 옷 만하고 비슷하대.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이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안 체크합시다. 외로벤 배옷 있도다. 외로운 배만 있도다. 성신만 아니만 일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나 이여나 뭐 이나 이거나 아무데나 붙어 가아 상가 벌아 상이냐 벌이냐 의문보조사이다 라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와, 좀 보조사 많았네요. 그죠? 진짜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품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어의 형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어의 형성은요, 현대국어와 중소국어 당연히 다르겠지요. 자, 다른데 몇 가지만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형 어미로 옴이나 음이 쓰였다. 옴은 양성모음 다음에 음은 음성모음 다음이겠죠.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음이 있었으나 윗과 같은 예외도 있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나머지 명사형과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가 사용된 경우죠. 파생병사, 명사 파생 전미사는 구별 방법은 현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명사형 어미라고 해서 음만 쓰였고 파생전미사는 음만 쓰였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하는 경우 이때 명사 파생 전미사로 음과 음이 쓰인 경우를 볼게요. 오케이? 자, 웃다에다가 음이 붙어요. 그래서 웃음이 돼요. 웃음이 지금의 웃음이 되겠죠. 그죠? 반드시 불규칙 동사가 된 겁니다. 울음은 울 플러스에다 음이 된 거예요. 치 플러스 음이죠. 오케이? 조름은 졸다가 지금의 졸다예요. 슬리핑, 옴이 붙은 거다. 그리고 졸음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가 명사파생법으로 된 거예요. 이때는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때 에나 의가 쓰였다. 이게 명사파생 전미사. 그러니까 명사파생 전미사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높애가 높애가 지금의 높이가 된 거예요. 의가 이제 뭐가 돼서 길의가 길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음 다음에 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성 모음 다음에 애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로격 조사죠. 영조사가 나와가지고 명사가 오히려 뭐가 된 거? 동사가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가말에다가 다가 붙거나 깃에다가 다가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이다죠. 자,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해가지고서는 명사가 동사가 된 케이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두 개만 집중적으로 살펴서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합성법이에요. 합성법은 동사 합성법과 형용사 합성법이 있다. 동사예요. 듣보다, 그치 누르다, 빌먹다, 덕굳다. 자, 이렇게 보면 돼. 잠깐 보자. 듣보다는 듣다와 보다가 합쳐진 거겠죠.
그치 누르다는 그치다와 누르다가 합쳐진 거예요. 빌 먹다는 빌다와 먹다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그래요. 동사합성법은요. 어때요? 비통사적이죠. 여기다 쓸까요? 그렇죠. 비통사적 합성법이에요. 형용사 합성법 볼까요? 좋다와 그따, 좋다와 그따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통사적 합성법이죠. 만약에 비통사적 합성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요. 그러면 현대문법에서 단어 형성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게 빨라요.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국어의 품사와 단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현대국어가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어야 돼요. 현대국어가 받침이 없으면 중세국어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